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유,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이제 4년이 거의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방송을 가장 길게 쉬어본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일에서 한 4일 정도? 휴가 때 쉬어본 게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좀 큰 맘 먹고 일주일 이상 한 10일 정도 푹 한번 쉬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휴가를 좀 저도 마음 먹고 좀 이렇게 떠나게 되면서 방송을 오래 못 해드렸는데, 야,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제가 마지막 방송한 게 아마 이날인가 이날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휴가 가자마자 그냥 주식시장에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빅 이벤트가 연이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어 올렸던 2차전지 관련주들, 포스코 그룹주, 에코 그룹주들이 수요일 날 잘 가다가 고점에서 갑자기 이제 투매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코인판 저리 가라고 하는 변동성이 나오면서 거래대금도 역대급으로 터졌고요. 26조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전고점까지 급반등을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차 전지가 잠잠해지나 했더니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굉장히 정말 근래 보기 힘들 만큼 뜨거웠던, 그러니까 올해 한 4월쯤에 뭐 EV 첨단 소재, 이트론 이런 애들로 이제 나왔었던 2차 전지 관련 혹은 뭐 리튬주들이 이제 급등을 보였던 거 이후로 아마도 가장 좀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뜨거웠던 그런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초전도체 테마도 급등 나왔다가 또 이슈에 따라서 급락하면서 정말 이 7월 26일 수요일부터 8월 4일 금요일까지 어마어마한 이벤트들과 이슈, 변동성을 보였던 장세여서 제가 휴가가 있는 동안 마음이 여직도 편치가 않더라고요. 야, 뭐 이제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뭐 은한 말로 정말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을 때가 정말 방송하기도 재밌고 한데, 야, 왜 또 제가 큰 맘 먹고 휴가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이런 주식시장에 큰 이벤트가 발생이 되는 건지 어찌됐건 휴가 가서 마음 편히 좀 쉬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돌아와서 아, 오늘까지 쉴까? 내일 그냥 내일부터 방송할까 하다가 일단은 마음이 좀 할 말도 많고 마음이 답답해서요. 일단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뭐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코스피도 뭐 아직은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좀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뭔가 뜨거운 상승 랠리가 아직까지는 뭐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 안에 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그냥 올랐다 내렸다 이러다가 이제 어떤 순간에 이 추세를 깨고 무너지거나 이 추세를 완벽히 돌파하면서 이런 식으로 큰 한번 뽑아주는 상승이 나오던지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 미국 증시도 사실은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요? 예, 아무튼 CPI 발표가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CPI가 전월비 하락하면서 시장에 약간 호재로 계속해서 작용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전월 대비해서 오히려 좀 반등할 수 있다. 혹은 크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만큼 이제는 CPI가 뭔가 좀 이렇게 확연히 하락하긴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뭐 전망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CPI가 또 지금 살짝 불안한 시장 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또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뭐 이제 저번 주랑 이제 시장을 조금 이제 흔들었던 거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문제였는데 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제 발표가 났던 날에 뭐 이제 채권 시장이나 달러 보면은 전혀 뭐 흔들림이 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비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시장을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하락으로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뭐 하락할 수 있는 빌미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로 시장을 조금 이제 또 눌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돌아 나가느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꺾여버리느냐의 차이일 텐데 뭐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CPI
그리고 뭐 FMC에서 금리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꺾이면서 다시 뭐 하락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결국은 여기서 시장이 더 가느냐 못 가느냐는 미국의 경기가 이제 좀 다시 뭐 이제 뭐 안 좋네 해가지고 뭐 침체로 간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블랙스완 같은 큰 좀 악재들이 터져줘야 지금의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확 꺾어버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나 CPI, 금리 가지고는 저는 시장이 잠깐의 이제 뭐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방향성 자체를 꺾을 만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단은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다 정배열이잖아요. 다우지수도 정배열 만들어 놓고 상승 흐름 나왔고 여기서 뭐 이제 이 정도 뭐 하락 나온다라고 해서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건 아니니까 또 하락 나왔다가 또 이렇게 돌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도 정배열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 뭐 꺾이면서 121선이나 뭐 241선 보러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문제니까 추세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는 아마 이런 저점이나 121선을 깨기 전까지는 일단은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보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일단 아직은 추세 자체가 완전히 뭐 무너진 상황 아니니까 뭐 이런 저점 구간, 요런 저점을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면 그때는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빡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뭐 이런 저점을 깬다거나 아니면 121선을 이탈하거나 그 전까지는 아직은 이제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보고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제 시장이 여기서 어떤 좀 진통을 좀 겪고 있죠. 상승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급등 전고점에서 이제 다시 눌러놓고 있는데 시장이 여기서 이제 상승 방향으로 다시 갈 거냐 아니면 꺾일 거냐에 따라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뭐 잠깐 초전대처 쪽으로 눈이 많이 쏠렸지만 결국 아직까지 시장의 메인은 아직도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장에서 여기서 더 간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들도 다시 한번 뭐 이런 뭐 전고점을 향해서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시장이 여기서 꺾일 생각이다라고 보면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전지가 좀 꺾이느냐, 뭐 조정으로 좀 들어가느냐, 다시 이런 어떤 전고점으로 돌파하느냐의 목전의 어떤 이제 방향성을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2차 전지가 다시 이런 구간들 두 번 정도 맞고 떨어졌던 100에코프로의 100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구간을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가면 같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움직임이 그렇게 나오겠죠. 금요일 날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에코 애들이랑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인 금양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130만 원을 재돌파로 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마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전고점이자 한 9만 원 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로 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에코 애들이랑 포스코 그룹주들이랑 금양, 리튬 애들이랑 순환매가 또 돌아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갈까 꺾일까 좀 보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일단은 금양이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신호를 약간 이제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일단은 16만 원을 재돌파하려고 흐름을 좀 잡았고 시간에서 일단은 16만 원을 돌파 안착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양이 여기 이 가격대가 이제 16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금양이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면 에코프로랑 포스코이들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 금양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렇게는 좀 이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 애들, 에코프로 애들, 리튬 애들, 그다음에 금양 이렇게 이제 세트로 보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양이 뭔가 좀 전고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니까 바닥권에 좀 있었던 웰바이오텍이나 코스나인이나 테라사이언스 이런 애들도 다시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트도 너무 좋죠. 바닥권에서 이런 저항 구간을 시원하게 뚫어내는 에코프로 HN이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꺾이기보다는 상승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으려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물론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를 가는 와중에도 에코프로 애들이 전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개인들의 생각이랑 반대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으로 쏠렸던 수급을 에코프로 HN으로 가져가면서 얘만 상승시키고 얘들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하락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조금은 더 지켜보자. 일단 HN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여기서 쉽게 안 죽겠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전고점을 넘으면서 상한가를 보내놨다면 쉽게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최소 12만 5천 원이나 15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시세를 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닌가 보여져서 일단 에코프로 HN이 대장으로 갑자기 이제 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 에코프로랑 BM이 어떻게 좀 흐름을 에코프로 HN을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수급을 뺏기면서 힘을 잃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전히 지금 대장주고요. 가격적으로도 사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과열도 일단 하나밖에 안 떴기 때문에 얘가 갈 길이 한참 더 남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뽑아주는지 하루 날 잡고 이렇게 이제 뽑아주는지 또 가는 척 하다가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다른 애들은 인터내셔널 눈치만 살살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퓨처엠이나 DX 다 약간 이제 21선 근처 조정 구간 안에서 일단은 있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이렇게 급등 후에 한번 눌림목 줬던 이런 구간에서 약간 쌍바닥 느낌으로 지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면 굉장히 또 예쁜 차트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요 두 종목이 저는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DX도 요새는 금양도 보면은 굳이 경고 딱지 안 떼고 계속해서 흐름 만들어가는 게 또 트렌드인가 싶어서 포스코 DX도 여기서 뭔가 흐름이 되게 좀 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뽑아주면서 이런 저항 구간 돌파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차 전지가 지금 테마 쪽에서 초전도체가 움직이면은 얘네들이 수급이 좀 섹터 애들이 수급이 좀 죽고, 초전도체가 죽으면 섹터 애들이 좀 살아나고, 이런 수급의 시소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섹터가 좀 움직일 때는 얘네들도 이제 2차 전지랑 제가 방송에서는 한 2주 그리고 1주 전 얘네 이제 로봇이랑 AI 움직이기 전부터 언급을 여러 번 좀 드렸었거든요. 혹시라도 시장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를 제외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섹터 중에 가장 유력한 걸로는 저는 로봇이랑 AI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2023년에 가장 먼저 어떤 그 강세장으로의 진입의 신호탄을 알렸던 종목이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뭐 제약바이오 뭐 반도체 수급 한번 돌 거 다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로봇 애들이 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로봇이 간다면 당연히 AI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AI가 살짝 먼저 움직임이 나왔고 뒤따라서 로봇이 움직임이 나왔고 여기다가 삼성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뉴스까지 재료 붙어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느새 전고점 갖다 붙여놨죠. 돌파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가지면서 일단은 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중요하겠죠. 시장 여기서 상승 방향으로 조금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또 순환매 돌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에코프로도 전고점 돌파해줬고 포스코 애들도 전고점 돌파해줬고 했으니까 지금 1월 달에 어떤 강세장 스타트를 끊었던 로봇 AI 쪽에서도 대장애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또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고 일단은 접근을 해야겠습니다. 뭐 바로 돌파하긴 좀 힘들 수 있겠죠. 맞고 또 이런 식으로도 눌렀다가 이렇게 돌파하면서 돌아나간 움직임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T로보틱스도 지금 로봇주들이 시세 내고 뭐 121선 근처에서 빌빌거리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 강한 흐름을 깨지 않고 약간 뭐 시세 자체로만 보면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T로보틱스도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피날레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애들 로보티즈, 로보스타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 중에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애들 있거든요. SBB테크나 또 뭐 SPG 이런 애들 얘네들 바닥에 있을 때 한번 요때 한번 제가 언급을 방송에서 감속기 애들 봐야 된다.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AI 쪽에서는 지금 봐야 되고요. 지금 약간 뭐 대장 느낌으로 가는 애는 폴라리스 오피스고 얘가 요 날이었죠.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니죠. 솔트룩스. 제가 얘가 재료가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얘는 쉽게 안 죽겠다라고 이제 봤던 게 8월 1일 날 이제 삼성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애플의 챗GPT 대항마를 개발해 나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이 뉴스 보고 야 이건 뉴스가 너무 좋다. 상한가 가능한 뉴스다. 만약에 얘가 전날에 이렇게 봉이 너무 길게 뽑지 않았으면 아마 100%란 말은 자제해야 되겠죠. 90한 5% 정도는 상한가 가는 뉴스였다. 근데 전날에 거의 25%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였어서 상한가까지는 못 갔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단기 과열에서 또 시세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 뉴스가 너무 좋아서요. 솔트룩스를 계속해서 좀 저는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요. 원로 AI 대장주인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이런 애들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금양 얘네들이 4월 달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전부 다 전고점 넘기고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냈잖아요. 그렇다면 로봇이랑 AI 애들도 시장이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면 꺾이면 뭐 여기서 어쩔 수 없겠지만 시장이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면 얘네들도 전고점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레인보우도 지금 전고점 갖다 놨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지금 전고점에 거의 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고점을 다시 한번 넘겨주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AI 관련 재료가 또 있어요. 이게 8월 24일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공개가 되니까 AI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한 또 재료가 될 수 있죠. 기간도 또 일정하게 적당하게 남아 있어서 AI 관련주들 또 뭔가 종목이 확산될 가능성도 굉장히 또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네이버 AI 관련주 중에 지금 보고 있는 알체라도 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오브젠도 바닥권에서 지금 여기 뚫으면은 시세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차트 굉장히 예뻐서 보고 있고
플리토 얘도 지금 뭔가 좀 얘는 계속 뭔가 박스권 안에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곤 있는데 언젠가 이제 한번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싶은 생각으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좀 보고 있다.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제 2차 전지나 섹터가,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는데 큰 영향을 주는 애들이 하락을 할 때 보면 메이저 애들이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애들을 올려가지고 지수를 방어하는 느낌이 지금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때마침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재확산 되고 있다라는 재료까지 나와줘서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리기에는 또 뭐 코로나만한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란지 지금 제약바이오 대형주들도 그렇고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사실 좋아 보이고 여기서 지금 뽑고 죽이고 하면서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재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뭔가 재료적으로 이때 당시 뭐 합병 뉴스로 살짝 어거지 느낌이 있었죠. 올려야 해서 만들어낸 어떤 뭐 뉴스 같은 느낌이 굉장히 좀 컸었습니다. 합병 뉴스 말고 뭔가 좀 재료 붙일 만한 게 많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요. 일단은 좀 당분간은 그래도 재료가 있는 코로나 관련주들인 휴마시스 비롯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휴마시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얘도 한번 움직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동은 항상 주는 애예요.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어설프게 시세 내고 잘 안 죽습니다. 휴마시스는 한번 움직이면 끼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주는 애기 때문에 이런 어떤 121선이나 241선 돌파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얘네는 진짜 공략하기가 되게 좀 까다롭고 어렵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이 없습니다. 박자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좀 죽은 건가 싶으면 그럴 때 올리고 이제 가는 건가 싶으면 내리고 얘네들은 정말 박자 맞추기 힘들어가지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 좀 지켜보자. 뭐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얘가 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때 만들어놨던 갭이 있잖아요. 갭을 결국은 한번 채우고 가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 갭 채워야 그 다음에 턴이 좀 나올런지 싶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잘 모르겠다. 그런 정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AI 관련주였던 루닛이 여기서 지금 바닥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잡으면서 좀 버팅기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또 얘도 전고점 한번 다시 뭐 넘길 수 있는 순환매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긴 한데, 지금 에코프로나 2차 전지나 로봇 AI에 비하면 큰 비중으로 관심을 또 갖고 있는 애들은 아니라서 약간 이제 사이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이 좀 사이드 개념으로 볼 만한 게 지금 뭐 혈당 측정기 테마들에서 좀 동훈하나텍은 좀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구간 안에 일단 있죠. 그 펩트론도 여기 이제 꺾일지 다시 한번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전에도 몇 번 그러니까 급등 나오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좀 잘 알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급등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여기랑 뭐 이런 데서 좀 드렸고, 저희 회원방에서도 한 2번 정도 수익을 또 내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갖고 있다 해서 한번 팔고 그 다음에 뭐 사가지고 이날 팔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이제 지켜는 보고 있는 종목인데 뭔가 또 여기서 만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도 한번 그냥 사이드 개념으로 지켜보시는 정도? 네, 뭐 섹터는 요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는 당연히 지금 뭐 초전도체밖에 없죠, 볼 게.
그래서 간단하게 좀 타임라인 정리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이 테마를 봐야 될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먼저 드려볼 텐데요. 사실은 한참 얘네들이 핫할 때였으면 좀 제가 자료 정리해가지고 따로 방송을 챙겨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좀 뭐 약간 이제 한풀 죽어가는 구간 안에서 제가 이제 휴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가장 처음 이제 7월 22일 날, 그러니까 아카이브, 우리가 이제 보통 유명한 데라고 하면 네이처지나 뭐 사이언스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이쪽 네이처랑 사이언스는 어떤 뭔가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문을 게재하는 데 있어서. 근데 아카이브는 따로 검증을 받지 않고 그냥 논문을 업로드를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그냥 뭐 논문 공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논문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 이제 각 분야에서 검증을 좀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가치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아카이브에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로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논문이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여러 이제 뭐 어떤 이슈가 되게 되면 검증 절차로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왜 아카이브를 올렸냐 이런 건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요. 뭐 요거 이제 차치하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LX99 논문의 이제 저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공동 참여했었던 김현탁 교수가 이제 뭐 재료 시한 영상을 공개하고 이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한 26일 딱 이때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25일, 6일 이때부터 커뮤니티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 LX99에 대한 입소문이 퍼져나갔고요. 주식시장보다 사실은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보고 있었던 커뮤니티들에서 먼저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서남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는 7월 28일이었어요. 조금 이제 한 템포 늦었죠. 그리고 뭐 이제 심포지엄에서 LK99 발표랑 좀 시연이 있었고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서남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이때만 해도 뭐 서남이 급등했다가 시간에 하한가 갔다가 또 급등하고 이러면서 얘만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얘 또 뭐 옛날에 뭐 정말 약간 신기루 같은 그런 그냥 잠깐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혼자 또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또 우리 투자자 시장 참여자들한테 많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주목을 그렇게 많이 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거는 아마 이 뉴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로 좀 이제 돌려봤더니 야 이거 초전도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뭔가 검증이 될 것 같다라는 어나운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테마가 미친 듯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뭐 덕성, 서원, 뭐 파워로직스 뭐 관련주들은 너무나도 많죠. 예. 근데 뭐 이따가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우리가 이런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진짜 이 테마랑 얼마만큼 실체적으로 엮여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요. 그런 걸 보고 제가 그런 걸 보고 공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선함만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기대감만 가지고 올라갈 때는 악재가 잘 안 나오는데 항상 보면 어느 정도 다 오르고 나서 고점에서 악재가 항상 터지거든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테마가 굉장히 강력하게 좀 형성이 됐는데 일단은 서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단순히 정말 테마적으로 엮여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퀀텀 에너지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LNS 벤처 캐피탈의 이제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구리 관련주라든지 뭐 사업 참여, 그러니까 초전도체 사업 관련 이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거의 다 후발주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여기 신성이 없지? 예.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신성 델타 테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서 이제 오를 때만 해도 사실은 초전도체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저는 자회사 이제 신성 ST IPO 관련으로 오르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얘가 또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로봇 자율주행 뭐 재료도 있고 2차 전지 관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재료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찌됐건 기업 자체에도 내용이 굉장히 좀 좋은 애였고 거기다가 살펴보니까 서남은 사실상 이 뭐 직접적으로 뭐 퀀텀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갔던 거고 이제 2등주, 3등주로 따라오는 애 중에 가장 그래도 실체가 있는 애는 신성 델타테크가 LS 벤처캐피탈의 지분을 52.52%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실체가 그래도 좀 가까운 종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혹시 내가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이 테마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면 실성 델타테크를 물려도 그래도 이런 종목에서 물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 이거 되게 제가 휴가 중이 아니었으면 방송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신성 델타테크랑 그래도 LS 벤처스 캐피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좀 있는 종목이 파워로직스여서 신성 델타테크랑 파워로직스를 이제 혹시 나는 이 초전도체 테마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설 델타테크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 조금 샜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항상 이런 테마는 오를 만큼 오르면은 뭔가 좀 악재가 나오죠. 8월 3일 날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LK99 이거 초전도체라고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이제 뭔가 브리핑이 나오면서 전부 다 이제 시간에 하한가 가고 다음 날도 급락이 좀 나왔죠. 거의 이제 하한가 잠겼다가 이제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때 보면 이제 기사가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기사가 이제 너무 세게 나오니까 한국 초전도 좋은 학회에서 아니 아직까지 결론을 낸 건 아니고 한 30% 정도 검증했는데 아닐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는 거지 완벽하게 결론을 낸 건 아니냐라고 약간의 이제 뭐 한 발 빼는 어떤 그런 이제 뉘앙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나서 8월 4일 날 LX 이 LK99인데 왜 LX라고 써놨지? 수정하겠습니다. 전에 것도 그렇게 써놨었나?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 LK99죠. 아무튼 LK99의 다른 샘플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왔었고 아마 제 기억으로 아까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했었던 김현탁 교수가 이미 인터뷰에서도 자기는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면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본 만큼 약간 이제 확신한 듯한 인터뷰 내용이 있었고 8월 4일 금요일 날 저녁 8시 SBS 8시 뉴스에서 인터뷰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었는지 장중에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SBS 8시 뉴스에서 김현탁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또 굉장히 보면 분위기가 또 이거 진짜 좋아지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검증위에서 현재로서는 좀 초전도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고 거기다가 또 뭐 이제 김현탁 교수가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저는 크게 이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는 조금 투심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어찌됐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지에서 LK99의 상온 초전도체 이거 조금 약간 좀 회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꽤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월요일 날 좀 어떻게 될지 일단 궁금한데 거기다가 지금 대장주였던 서남이 금요일날 회사에서 관련 없다고 공지를 또 내버려가지고 아마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랐기 때문에 또 관련이 없었다. 바로 점하러 갈지 아니면은 뭐 장중에 반등이 좀 나왔다가 결국에는 뭐 하한가를 잠길지 아니면 뭐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급락 마감을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금요일날 시간에서는 대장이었던 서남이 관련 없음 공지가 나오자마자
지금 뭐 2등주, 3등주로 가고 있던,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결국은 서남이 관련 없다라고 보도가 나와버리니까 다른 이제 관련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유일하게 실성 델타테크가 시간에서 한 4%, 파워로직스가 2% 정도 올라주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힘이 그렇게 세다는 느낌은 좀 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무엇보다 좀 큰 거는 네이처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라는 게 지금 월요일날 초전도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는 약간의 뭐 운에 맡겨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기대감만으로 시세를 낸 부분 이제는 거의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더 갈지 이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뭐 정말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어찌됐건 LK99 측의 주장을 제외하고 그 어느 곳에서도 지금 초전도체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어떤 뭐 부분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다른, 그러니까 논문 외에 실제적인 뭐 브리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조만간 다시 좀 다듬어 가지고 제대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이제 LK99 측에서 말은 한 걸로 제가 기사는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정확히 일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 뒤라는 것도 있었고 뭐 몇 주 뒤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 사이 뭐 얘네들이 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또 LK99 측에서 다른 뭔가 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 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아무튼 뭐 초전도체는 이제는 뭐 거의 이제 50대 50의 확률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내가 이제 지켜봤더니 이 초전도체라는 테마에 대해서 뭐 실체가 있는 것도 같고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초전도체를 내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예로 하십시오. 정말로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혹시라도 초전도체 테마가 이대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서 죽더라도 얘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적정 뭐 가를 뭐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뭐 15,000원 뭐 이하로 크게 뭐 빠질 만한 또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거기다가 초전도체 아니어도 신성 ST IPO라는 재료가 있고, 또 최근에 로봇주들이 좋은데 로봇 관련 재료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재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내가 초전도체 테마에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신상 델타 테크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